이 이야기는 해외에서 살아온 한 노인의 삶을 따라가는 감동 사연입니다. 실제와 같은 흐름을 가지지만 특정 인물이나 실화를 그대로 옮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긴 이야기입니다. 급하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숨 고르듯이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만남보다는 이해에 관한 이야기이며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도착한 한 사람의 진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70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자신의 생일을 조용히 넘겼습니다. 해외의 작은 도시, 바람이 잦은 항구 근처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민 온 지는 40년이 넘었고 그동안 그는 스스로를 단단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과거는 이미 정리되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지금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언어와 풍경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그는 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기억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거의 없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선택받지 못한 존재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서 필요하지 않았기에 떠나야 했다는 감정은 말로 하지 않아도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입양된 가정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키워주었고 학교도 보내주었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고마워해야 하는 아이였지 자연스럽게 사랑받는 아이는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말을 아꼈고 기대를 줄였고 혼자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나라를 떠났습니다. 새로운 땅에서는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꾸리기도 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가까운 관계에서 늘 서툴렀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그 상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오래도록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부모 이야기를 하면 화제를 돌리거나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문장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을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그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낯선 기관의 이름이었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입양 기록과 관련해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안내였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한참 동안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당장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과 끝까지 읽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정리하던 중 그의 친생모로 추정되는 사람이 남긴 문서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만약 가능하다면 아이에게 전달해달라는 요청이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이제 와서 무언가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알 필요는 없다고,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자신은 늘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철이 들어야 했는지, 왜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대신 혼자 방에 앉아있던 시간이 많았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서를 받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봉투는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종이 몇 장과 짧은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글씨는 군데군데 떨려 있었고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는 사과나 변명이 먼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이가 태어났던 당시의 상황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의 혼란,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책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현실이
조용히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읽는 동안 그는 여러 번 멈춰야 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살게 하려고 보냈다. 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해하려 애써도 쉽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알 것 같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 있었고 요양시설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기억이 많이 흐려졌고 건강도 좋지 않다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들은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는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삶은 조용하고 굳이 흔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결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복도와 느리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노인들이 각자의 기억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의 안내로 들어간 방에는 작은 체구의 노인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말해도 고개를 갸웃했고 방문 목적을 설명해도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질문들을 어디에도 놓을 수 없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를 하나 낳았던 기억이 있다고. 아주 오래전의 말입니다. 그 아이를 보내고 나서 매년 같은 날이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고 했습니다. 살아만 있기를 바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망도 질문도 다 꺼내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란 말 평생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그가 예상했던 어떤 설명보다도 조용하게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붙잡고 살았던 버려졌다는 감정이 어쩌면 혼자 만든 이야기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가 돌아가기 전 어머니는 잠든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닷가에 앉아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문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재회였지만 그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고, 다만 지켜지기 위해 멀어졌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그의 남은 시간을 조용히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생일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